승리 씨에 대해서는요, 경찰이 계속 불러들이기만 하지 진전된 소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성매매 의혹, 본인이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는 굴었다라고 하지만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고, 더더군다나 본인의 콘서트 티켓도 그 유명한 윤총경에게 줬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승리는 그전까지 네.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도 했지만 결국 본인의 입장은 사실 나는 쉽게 말해 얼굴 마담이었다. 본인은 대표 어떤 사내 이사로 등재되기는 했지만 네. 사실상 많은 지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에 홍보를 도와주고 나중에 네네. 지분을 일정 부분씩 받기로 약속했을 정도이다. 실제로 어떤 클럽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네네. 게다가 나아가서 이제 카톡상으로도 문제가 됐던 성매매 외국인 투자자에게 어떤 성매매 자체를 알선했다. 네. 여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줬다. 이런 부분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경찰 내부의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네네. 관련 여성들의 어떤 진술들이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만약에 윤 대표 또는 승리가 실제로 어떤 클럽에 자주 출입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가서 성매매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실제로 수행했던 여성들이 이렇게 진술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로서는 지금 이제 유 대표 또는 승리의 지시 관계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여성들이 실제로 나는 성을 팔고 돈을 받은 네. 사실이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라는 그 발언에 이어서 잘 주는 애가 아니라 잘 노는 애였다라고 변호사까지 나서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승리 씨의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라는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이 승리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성들의 진술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해외 유명 구단주의 딸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구단주의 딸과 잘 놀아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붙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섭외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저 구단주의 딸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은 여러 차례 해외에서 온 소위 말하는 투자자 일행들에게 여성들을 접대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경찰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어느 정도의 진술들을 확보한 결과 승리 씨의 저 같은 발언들이 일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승리 씨 입장에선 가장 피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성접대를 알선했다라고 하는 성매매 알선 혐의일 텐데 만약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결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치명상이지만 연예인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이 아이돌 입장에서는 정말로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 지인만 초대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젠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승리 씨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윤총경이라는 사람과 만날 때도 경찰인지 몰랐다, 그냥 식사만 했다는 승리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총경에게도 본인의 콘서트 티켓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 콘서트일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데뷔 첫 솔로 콘서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스태프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잘 공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레이트 승리 투어 파이팅! 정말 올 한 해 특별히 제가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멤버 형들의 빈자리를 좀 채우고자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요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더불어도 빅뱅의 한 멤버로서 굉장히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굴 마담에 불과했다라는 승리 씨, 윤총경이 경찰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에게
가야 할 서비스는 다 거의 다 갔던 것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정황들, 증거들이 지금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네. 윤총경의 부인에게 제공됐다는 그런 K-팝 티켓 말고도 네. 또 윤총경에게 직접 또 빅뱅의 콘서트 티켓 3장이 이제 전달이 됐다. 요즘 뭐 콘서트 티켓이 상당히 특히 K-팝 비싸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티켓들인데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골프장을 가고 그 비용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 관련된 회계장부라든가 당시 통신 내역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거의 누가 그런 부분을 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콘서트 티켓을 통해서 아마 경찰은 핵심적인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부정 청탁 방지법이라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윤총경과 승리 씨 그리고 관련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그런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네네. 이제 식사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주고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련되는 모든 이런 단속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면서 더 큰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 좀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동안에 있던 승리 씨의 말이 상당 부분 또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초기에 했던 결국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또 이런 인생 살아가는 과정들이 자칫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중에 가서 더 큰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승리 씨나 관련자들 빠르게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승리 씨가 유력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윤 의원님 이 윤총경뿐만 아니라 성매매 또 불법 촬영이나 탈세까지요. 이제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횡령 혐의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처음에 승리나 정준영 뭐 등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승리가 처음에 이제 군대 입대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분위기로는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듯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또 그만큼 다른 터지는 사건마다 굉장히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지부진해요. 네. 특정인을 무조건 여론재판 하듯이 이렇게 매도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김 앵커가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승리라는 가수가 한 얘기에 거짓말이 지금 상당수였거든요. 네. 경찰의 발표와 대조를 하자면. 저는 이 승리 사건이 이런 식으로 벌써 13명이 구속됐다는 얘기에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나 핵심을 지금 건드린 거는 아니라는 느낌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의 유착, 그다음에 탈세로 인한 뭐 국세청 쪽과의 유착, 이걸 뒤에서 봐주는 어떤 비호 세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에서 버젓이 마약이 유통이 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는데도 네. 그에 관해서 아직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러면 이번 사건은 지금 벌써 한 달 넘어가고 2달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계속 변죽만 울리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아쉬움이 네. 들어요.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김변민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윤총경과의 유착 여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본인이 다 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를 일이고요. 세무서장도 만나러 가면서 현금 뭉치 싸들고 갔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정작 승리 씨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돈에 연결되어 있는 출처들을 명확하게 수사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권력 관계가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지 고리들이 다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클럽 버닝썬이 아닌 아레나에 대한 클럽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클럽 아레나 같은 경우도 전직 세무서장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이른바 탈세를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클럽 버닝썬이 있게 만든 모텔가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클럽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유리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이 회사 자금들을 횡령한 혐의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이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직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밝히기 시작한다면 이 탈세를 통해서 불법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네. 그것이 경찰로 간 것인지 소방으로 간 것인지 세무당국으로 간 것인지 이 윗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꼬리자리기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여론들이 큽니다. 네. 이 경찰과 권력 관계 입장,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국민 조직 입장에서 신뢰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문제의 끝인지에 대해서 보다 하루빨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수상한 돈 수천만 원씩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린사모라고 하는 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도망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이거 잘 세세히 모른다. 그냥 간판만 바꾸고 다시 마약하고 다시 돈 세탁하면 된다는 식의 이 내부자들 간의 간담도 드러났었거든요, 변호사님. 네, 보통 이렇게 유흥업소는 언제든지 단속이 되면 이것을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위의 소위 말하는 가짜 명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네. 승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조사를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분과 함께 했던 청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